네, 그래서 혹시 이제 정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뭐 이렇게 주의한다고 했는데 틀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알려주세요. 그러면 보통 문제를 고치지 않고 아니죠. 정답을 그렇죠. 정답을 고치도록 문제를 고쳐서 여러분의 답이 재채점 되도록 하는 법을 제가 배웠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정답 오류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저한테. 예, 요거는 제가 참여 점수로. 예, 그래서 제가 재채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시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 챕터 8이죠. 8번부터 이 Iterative Optimization Algorithms를 배워요. Iterative.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제 확실히 머릿속에 이렇게 박아주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Iterative Optimization 알고리즘이든 Iterative 알고리즘이든 만약에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어떤 X 스타가 length n짜리 벡터라고 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n by 1 칼럼 벡터로 얘기하고요. by 1은 다 생략하고 있죠. 이 수업에서. 그리고 저는 칼럼 벡터를 좋아해요. 마치 걸리버 여행기에서 걸리버가 어때요? 그 소인국에 갔더니 벡터를 칼럼으로 쓰는 나라와 로로 쓰는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고, 그렇죠? 계란을 뭐 어떻게 깨느냐죠. 하여튼 어쨌거나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걸리버 여행기가 생각나는데, 저는 어쨌든 칼럼으로 쓰니까 이렇게 쓰면 항상 칼럼 벡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게 어떤 벡터예요. 근데 그 벡터를 그냥 얍 하고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이니셜 포인트 또는 스타트 포인트, 알겠어요? 이니셜이란 말도 많이 써요. 이니셜 포인트는 오리진은 아니지만, 알겠어요? 예, 오리진은 0,0,0 이런 거죠. 예. 하지만 어쨌든 제로를 써요. 그리고 그래서 x0로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x0를 업데이트를 해요. x1을 x2로 업데이트를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멈춰야죠. 예, 언젠가 멈추는데, 그래서 그 멈춘 값을 가지고 이 length n짜리 벡터 x 스타를 찾았다 또는 근사적으로 구했다 라고 주장하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일단 이걸 잘 보세요. 저도 이게 참 헷갈렸는데, 이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1학년 1학기 성적이 가장 안 좋아요. 예. 해방이다 이러면서 열심히 동아리 활동만 했더니, 그렇죠? 자, 보세요. 우리가 length n짜리 벡터를 쓰고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 어때요? n을 인덱스로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discrete time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죠? 뭐 xn 이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n 여기 쓰고 있기 때문에 안 쓸 거예요. 그래서 k를 써요. 알겠죠? 일단 그거부터 주의하세요. 그래서 뭐냐면 시작은 x0예요. x0인데 일반 항은 어떻게 보면 xk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걸 잘 보면, 아니 잠깐만, 이렇게 쓰면 되지. xk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거를 왜 xk 이렇게 써서 또 슈퍼스크립트로 쓰면서 또 괄호까지 하느냐인데, 그걸 알려면은 뭐예요? 요걸 봐야죠. 요걸. 우리가 벡터를 쓸 때는 어때요? x라는 벡터를 쓸 때는 그 벡터의 엘리멘트 또는 엔트리, 맞아요? 또는 컴포넌트. 이거 사람들 뭐 부르는 이름이 다 달라요.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벡터를 할 때는 엘리멘트라고 많이 하고요. 매트리스를 할 때는 그 각각을 컴포넌트라고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냥 다 엔트리라고 해요. 예. 엘리멘트 그러면 왠지 원소, 그렇잖아요. 그러면 집합의 원소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저는 엘리멘트 싫어해요. 어쨌든 엔트리를 첫 번째 엔트리부터 n번째 엔트리 할 때 보통 어떤 컨벤션을 쓰냐면 x 벡터를 뭐 언더스코어드 하든 손으로 쓸 때는, 아니면 프린팅 할 때는 뭐 볼드 페이스로 하든 간에 어쨌든 그거를 넌 볼드 일반적인 걸 한 다음에 서브스크립트로, 그렇죠? 아래 첨자로 그다음에 1, 2, 3, 4 숫자를 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때요? 이 x 벡터의 첫 번째가 x 서브 1.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미국 교수들 강의를 들으면 x sub 1 이렇게 얘기해요. x 서브스크립트 1을 서브스크립트 힘들잖아요. 근데 워낙 빨리 하니까 x sub 1인데 처음에 저는 뭐라고 하는지 몰랐어요. 예. 그래서 x sub 1부터 x sub n까지 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서브스크립트에 숫자 쓰는 거는 벡터의 몇 번째, 맞아요? 엘리먼트냐 엔트리냐 뭐 컴포넌트냐 이에요. 그래서 일단 서브스크립트 안 쓰고,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트에는 괄호에서 쓰는 경우 잘 없거든요. 그래서 A 그냥 슈퍼스크립트로 쓰자 하고 선택을 했어요. 이 책에서는. 알겠죠?
자, 슈퍼스크립트로 쓰는데 문제가 또 있어요. 문제가. 그러면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이게 x의 5승이에요? 아니면 x라는 것을 업데이트를 해가는데 5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구별을 하려면 그냥 괄호 없이 썼다가는 뭐 대혼란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승이 아닐 때, 파워가 아닌데 슈퍼스크립트를 쓰잖아요. 그때는 괄호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기기묘묘한, 알겠어요? 노테이션이 등장한 거예요. x 벡터의 k번째, 그럼 이름이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터리트라고 해요. 이거를 아이터리트. 이게 명사예요. 아이터리트. 동사일 때는 아이터레이트겠죠. 근데 명사일 때는 아이터리트예요. 그래서 x의 케이스 아이터리트예요. 그 다음에 k는 0, 1, 2, 3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x의 케이스 아이터릿을 구하는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케이스 아이터리트는 또는 k 플러스 원스 아이터리트는 이퀄스 모식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얘는 당연히 k 플러스 1로 할까요? 그렇죠? k 플러스 1. 네, k 플러스 1. k 플러스 1번째 거를 이제 구할 텐데 그건 당연히 펑션 오브 케이스 아이터리트와 그 다음에 여러 인포메이션들일 텐데 주로 오브젝티브 펑션과 컨스트레인트에 대한 인포메이션이겠죠. 어디에서? x 수프 k에서. 알겠어요? 이 other information은 다시 뭐라고요? 오브젝티브 펑션과 만약에 펑셔널 컨스트레인트면 그 펑셔널 펑션들을 컨스트레인트 펑션들을 xk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것들이겠죠. 맞습니까? 그런 것들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이거는 k 플러스 원스 아이터레이션인데 예, 이렇게 할게요. k 플러스 원스 아이터레이션.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제로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x1은 하면서 x0 더하기 얼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first iteration이잖아요. 그렇죠? x1을 물론 사람마다 다르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로스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처음 하는 거는 first라고 할게요. 예. 그래서 이걸 first iter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first iteration을 describe하는 equation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어쨌든 이게 function of니까 어때요? 어떤 뭐 h라고 할까요? h of x 수프 k에 그럼 예를 들어서 f of x 수프 k에 뭐 constraint function이 g라고 하면 g of 뭐 x 수프 k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레디언트 막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얘도 결국은 어때요? 얘도 이 left hand side와 equal이 되려면 right hand side도 length n짜리 벡터일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든 간에 얘는 h라고 하더라도 h를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x 수프 k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x 수프 k로 할 수 있죠. h 더하기 x 수프 k 빼기 x 수프 k라고 만약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얘를 그냥 두고 나머지 애들을 다 묶어서 생각하면 어떤 모양이에요? 언제나 x 수프 k 플러스 1은 x 수프 k 플러스 어떤 업데이트 텀 또는 코렉션 텀이 되겠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항상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두 개의 덧셈으로 쪼갤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h라고 쓸게요. 여기 fg를 썼으니까 어떤 펑션일 것 같지만 항상 이런 꼴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했지만 요 네모가 어떤 얘도 어때요? 어떤 수프 k겠죠. 뭐 네모 박스 수프 k, k번째 업데이트 텀, 맞아요? 또는 컬렉션 텀, k번째 아이터레이션, k 플러스 1번째 아이터레이션을 위한 어떤 얘도 플러스가 아니죠. 예, 얘도 r to the n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이까지는 알겠죠. 그러니까 이터러티브 알고리즘 to find length and vector는 반드시 k 플러스 1번째 equals k번째 플러스 어떤 correction 텀으로 나타낼 수 있고, 맞습니까? 그 correction 텀도 length and vector인데 이제 차이가 뭐냐 그러면 서로 다른 이터러티브 알고리즘은 요 correction 텀을 정하는, define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이 무슨 알고리즘 뭐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에서 뭐 A 알고리즘, B 알고리즘, C 알고리즘 이렇게 말을 하면 저 코렉션 텀을 찾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같은데 뭐 사람 이름을 붙일 때도 있고 해서 뭐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요 커렉션 텀이 다른 거예요. 커렉션 텀을 다르게 디파인 하는데 요 또 커렉션 텀도 좀 자기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게 어차피 랭스 n 벡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떤 스칼라 알파 이거는 수프가 아니고 또 서브 k와 어떤 벡터 d 수프 k로 팩터링을 할 수 있어요. 사실 이거는 좀 아비트러리하죠. 예를 들면 제가 요 k번째 업데이트 텀이 1이었다고 해보세요. 근데 제가 이거를 잠깐 길이가 루트 3이네. 그럼 루트 3 한 다음에 루트 3분의 1, 루트 3분의 2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거를 나는 이렇게 할래.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보면 사실 이 업데이트 텀을 이렇게 스칼라 곱하기 벡터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러면 심지어 똑같아 보이는 것도 뭐 다르게 정의할 수 있나?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뭐냐면 이런 그 알고리즘들이 이렇게 두 개로 자기적처럼 보이지만 이 스칼라와 벡터의 곱으로 팩터링을 할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요 알파 서브 k를 구하는 또 룰이 있고 알겠어요? dk를 구하는 룰이 보통 따로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d 수프 k를 반드시 뭐 어떤 놈이 1이라거나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알겠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내가 2디멘셔널 스페이스 상에 이게 x1 축이고 이게 x2 축이에요. 지금 여기서 x0가 있었어요. 이니셜 포인트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그 다음 x 수프 1으로 올라갈 텐데 먼저 디렉션을 정하는 거예요. 어떤 알고리즘은 디렉션을 어떻게 정하냐면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내 함수 값의 그레디언트 벡터의 반대쪽으로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라고 해요.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벡터를 찾아요. 그럼 그 그레디언트 벡터는 크기가 반드시 1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함수가 어때요?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르면 그레디언트 벡터 크기가 전체적으로 커지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디렉션 벡터는 요걸 이제 서치 디렉션 요걸 서치 디렉션 또는 디렉션 벡터 서치 디렉션 벡터라고 해요. 얘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제로 이퀄스 한 다음에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f x 수프 제로로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레디언트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데 저 알파 서브 k를 여기서는 알파 서브 제로겠죠. 얼마나 삼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때요? 이만큼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를 새로운 x 수프 1으로 정할 수도 있고 반면에 조금만 움직인 다음에 요거를 요 점을 x 수프 1으로 잡을 수도 있죠. 요 그 서치 디렉션에 곱해지는 스칼라를 스텝 사이즈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스텝 사이즈 얘는 서치 디렉션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뭐 묶어서 그렇죠. 이 곱 자체를 정의할 수도 있지만 많은 알고리즘들이 알겠어요? 많은 알고리즘들이 썸이라고 했지만 사실 많은 알고리즘들이 이 두 개를 찾는 룰이 달라요. 서로 인디펜던트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DK를 찾고 나서 시퀀셜하게 그 다음에 알파 K를 찾아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은 아니 왜 알파는 수프 K가 아닙니까? 사실 저도 그 2017년 강의를 보면 아마 제가 이거를 막 이렇게 수프 K로 써놓은 게 잔뜩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관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K번째 아이터리도 X 수프 K고 K번째 디렉션 벡터도 X D 수프 K인데 왜 스텝 사이즈는 알파 수프 K가 아니냐. 그런데 아까 여기서 스카일라 할 때는 그냥 뭐 어떤 시퀀스가 있다고 할 때 서브스크립트를 벡터가 있다고 할 때 써도 뭐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저자께서 그냥 스칼라 밑에는 서브스크립트로 그냥 괄호 안 하고 그냥 쓰셨어요. 근데 제가 노트 하다 보면 막 알파 수프 K 괄호 막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적당히 이해해 주세요. 네. 자, 그래서 요약 정리를 좀 하면요. 여러분 요건 확실히 알아야지 안 헷갈리니까 적어도 이 과목에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는 이터러티브 옵티마이제이션 알고리즘을 배울 텐데 다들 어떤 꼴일 거라고요? 이제 다들 x 수프 k 플러스 1은 x 수프 k 플러스 커렉션 텀이고 많은 녀석들이 이 커렉션 텀이 스텝 사이즈 곱하기 서치 디렉션으로 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x 수프 k 플러스 1은 x 수프 k 플러스 알파 서브 k d 수프 k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분류를 좀 해보자고요. 알겠어요? 저런 식으로 될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고 가정하고 이제 알고리즘들을 분류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여기서 요까지는 너무 당연하니까 요 녀석만 보면요, 팩터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먼저 말을 해볼게요. 이 스텝 사이즈가 어떤 알고리즘은 고정돼 있어요. 숫자로 0.0001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Fixed Step Size Iterative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알파 서브 k가 예를 들면 현재 내 지점에서의 뭐 함수값과 그레디언트 벡터의 매그니튜드와 뭐 등등 여러 가지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알파 서브 k가 서로 막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Variable Step Size Iterative 알고리즘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여기 이터러티브 알고리즘들의 전체 집합이 있다면 제일 먼저 이런 집합을 하나 잡을 수가 있겠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search direction을 정할 텐데, search direction을 정할 때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디렉션을 negative gradient at the case iterate. 알겠어요? 이렇게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정하는 게 뭐냐면 스탠다드 옵티마이제이션이라서 오브젝티브 펑션을 미니마이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캘큘러스에서 배웠듯이 멀티 베리어블 펑션은 어때요? 그레디언트 방향이 말 그대로 스티피스트 어센트죠. 그렇죠?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라면 스티피스트 디센트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줄어드니까 그 방향을 많이 선호해요. 그 다음에 그거는 1개 미분만 구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d 수프 k를 네거티브 그레드 오브 f at x 수프 k인데 이게 말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g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g가 어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gradient of f인데 gradient는 g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d를 그냥 g라고 안 놓고 그래도 네거티브로 많이 놓을 거예요. 알겠어요? 안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이게 g라고 하는데 이게 네거티브 그레디언트인지 그래서 많은 경우에 g는요 그냥 그레디언트일 거예요. 아시겠죠? 요렇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할 건 뭐냐면 이 g 수프 k가 뭐 k 번째 g 벡터 밸류드 뭐지? 벡터? 펑션? 예, 펑션이죠 사실은. 예, 주의를 하세요. 예. 하지만 얘도 어쨌든 벡터로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g 수프 k는 k 번째 그레디언트 벡터인데 저거는 xk에 x 수프 k에 디펜던트하죠. x 수프 k가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search direction을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로 정하고 그다음에 알파 k는 다양하게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알고리즘들의 집합을 또 하나 정하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얘를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로 하는 요 집합이 나올 거예요. 요 집합이.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이그젬플을 보여줄 텐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Fixed Step Size Gradient Method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알파를 딱 고정해놔요. 0.00001. 그래놓고는 D는 무조건 어때요? 내가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니셜이었어요. 그레디언트 벡터가 이만큼이에요. 그런데 내가 스텝 사이즈를 0.1로 잡았어요. 그럼 10분의 1만큼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쪽으로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로. 그 다음에 요거를 얘를 x 수프 1이라고 한다며요.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찾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네거티브 그레디언트가. 근데 난 0.1이니까 또 요만큼밖에 안 가죠. 10분의 1만큼. 그래서 요 지점이 x 수프 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뭐 계속 움직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뭐 한참 안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냥 에이 그만하자 한 다음에 얘를 뭐 100번 돌린 다음에 내가 얘를 그냥 찾은 걸로 할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자, 똑같이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를 취하더라도 어떻게 하냐면 이럴 수가 있어요. 똑같이 하는데 이니셜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제로 번째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도 이만큼인데 어떻게 하냐면요. 얘는 요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내가 라인 서치를 해요. 우리 이번 챕터 7에서 배운 라인 서치를 하는데 어쨌든 내가 볼 수 있는 한 최적의 라인 서치를 한다고 해보세요. 뭐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이때는 어때요? 알파 수프 죄송합니다. 알파 서브 제로를 찾기 위한 이제는 라인 서치 문제가 되잖아요. 이것의 글로벌을 찾았다고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만큼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방향으로 쭉 가는데 그레디언트 벡터 방향은 이거지만 내가 그 방향을 따라가면서 가장 낮게 도달할 수 있는 데는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서브 k가 1이 아니죠. 1보다 좀 작아지죠. 그래서 이 지점이 x 수프 1이 되는 거예요. 다른 알고리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요.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를. 그랬더니 이쪽 방향으로 이만한 크기가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쪽 방향으로 또 내가 서치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만큼 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x2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로 가면서 내가 일종의 글로벌 또는 로컬 미니마이저를 또 계속 찾아가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그렇게 하면 반드시 내 함수값이 작아지죠. 그렇잖아요. 지금 안 작아지면 멈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정지. 그래서 흥미로운 프로퍼티를 가져요. 디센트 프로퍼티라는. 뭐냐면 k번째 아이터릿에서의 함수값보다 k 플러스 1번째가 반드시 작아요. 안 그러면 스탑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난 더 이상 안 움직여. 아시겠죠? 예를 들면 뭐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로 가면서 예를 들면 그레디언트 벡터가 0이 아니면 무조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조금 전에 말한 이제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로 가면서 그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방향의 로컬 미니멈을 계속 찾아가는 또는 글로벌 미니멈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런 거를 스티피스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스티피스트 디센트 그레디언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주의할 건 뭐냐면 요즘은 요 말을 잘 안 써요. 그냥 스티피스트 디센트는 스티피스트 디센트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헷갈리거든요. 여기 S 있죠? 여기 G 있죠? 여기 D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뉴럴넷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그 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서도 한번 말을 했지만 이 SGD라고 사람들이 요즘 약어로 쓰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도 SGD, DG지만 위에는 다 들어있잖아요. 이거는 스토캐스틱이 들어있어요. 확률적인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똑같죠. 여기 보세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똑같잖아요. 헷갈리지 말라고 그냥 스티피스트 디센트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지금 어떤 랜덤한 게 없죠. 그렇잖아요. 알고리즘 지금 랜덤니스 이런 거 전혀 없이 하잖아요. 이 뉴럴넷에서 트레이닝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가진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가지고 그냥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그것이 무슨 랜덤 소스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좀 만들어요. 그래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쓰고 있어요. 차차 우리가 한번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쨌든 벡터를 찾는 랭스 n짜리 벡터를 찾는 이터러티브 알고리즘은 k 플러스 1번째 아이터릿은 k번째 아이터릿 더하기 k번째 커렉션 텀이고 그렇죠? 또는 숲 k로 인덱스가 되어 있는 커렉션 텀이고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그 커렉션 텀도 같은 길이의 벡터일 거고 그러면 걔를 어떤 서치 디렉션을 찾는 방법과 그 다음에 거기 곱해지는 스텝 사이즈를 찾는 방법으로 세퍼릿하게 뭔가 정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지금 말한 스티피스트 디센트는 어때요? 그냥 내가 딱 지점에서 무조건 그레디언트를 찾잖아요. 그 다음에 그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내가 로컬 미니마이저를 찾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분리돼 있잖아요. 두 개가 순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치 디렉션을 반드시 노멀라이즈 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처음에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분류법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각자 했겠지만 챕터 7에 있던 것들을 다시 가져오면 그 강의에서 물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가져와서 합시다. 이거죠, 그렇죠? 요 화면이죠, 그렇죠? 캡처를 해서 할게요. 그래서 라인 서치에서도 우리가 저걸 가지고 조금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자, 한번 해보자고요. 연습 삼아. 라인 서치 여러분이 대충은 공부했으니까 아주 상세하게는 아니지만.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뭐 다 분류를 해놨지만, 자, 이 중에서 자, 이터러티브 알고리즘이 아닌 게 있어요? 아닌 게 없죠, 그렇죠? 이터러티브 알고리즘이 아닐 수 있는 게 사실 딱 하나 있긴 있는데, 사실은 뉴턴스 메서드죠. 뉴턴스 메서드는 어때요? 만약에 오브젝티브 펑션이 쿼드래틱 펑션이면 한번 펑션 딱 쓰면 바로 찾아주죠. 그런 면에서 이터러티브 알고리즘은 아닌 거지만 일반적인 오브젝티브 펑션, 특히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한번 하면 얘는 이터러티브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그러면 steepest descent는 어느 거예요? steepest descent는 참고로 여기는 steepest descent가 없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레디언트 메서드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디렉션을 네거티브 그레디언트로 잡는 방법을 그레디언트 메서드라고 할 거예요. 어떤 때는 이 그레디언트 메서드를 안 써놨어요. 여기서는 그레디언트 메서드가 빠져 있고, 어떻게 보면 그레디언트 메서드가 n 디멘셔널 벡터를 찾는 걸로 해가지고 챕터 8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일단 우리가 함수의 연계 미분, 즉 함수 그 자체만 이용해서 찾는 알고리즘들이 여기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골든 섹션이랑 피보나치 서치죠. 그런데 가정이 있어요. 그 미분을 안 하는 만큼 이게 잘 작동하기 위한 가정이 뭐였죠? 여기 있는 유니모델러티였죠. 그렇죠? 모드가 하나밖에 없다. 이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미분을 할 텐데, 한번 미분을 하더라도 여전히 유니모델러티는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게 요 바이섹션 메서드예요. 그래서 바이섹션 메서드는 뭐냐면 어떤 지점에서 미분한 다음에 그 디리버티브 값이 얼마냐, 사실 부호만 뭐 있어도 되지만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미분한 걸 이용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그레디언트 메서드라고 부르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여기 챕터 7이 다 f가 뭐예요? f가 r에서 r로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어떤 지점에서 뭐 이쪽이냐 저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라고 해봤자 어때요? 요 방향에 뭐 상수가 좀 더 개수가 더 크게 곱해져 있거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스텝 사이즈 찾는 것과 별로 다르지도 않잖아요. 예. 그래서도 이제 여기서 챕터 7에서는 그레디언트 메서드라고 해서 따로 뭘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뉴턴스 메서드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언뜻 보면 앞에서는 최적화 문제 푼다고 해놓고 여기서는 뉴턴스 메서드 오브 탄젠트, 뉴턴 메서드 오브 시퀀스 이런 거 보면 갑자기 함수가 제로 크로싱 하는 데를 찾는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 자세히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f가 있으면 얘를 한번 미분하면 얘를 g로 보는 거예요. 그레디언트로. 그 다음에 g가 제로 크로싱 하면 어때요? 예, 만약에 함수가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하면 거기서 극소가 되잖아요. 물론 기울기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극소가 되니까 로컬 미니마이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뿐이지 여기서는 이제 g 프라임 쓰고 여기서는 사실 f 프라임인 즉 g 잠깐 무슨 얘기랑 g를 쓰고 있죠. 예. 그래서 마치 미분을 안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뉴턴스 메서드 오브 탄젠트와 시퀀스를 써서 최적화 문제를 풀려 그러면 당연히 뉴턴은 미분을 발명한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안 쓸 수가 없죠. 그래서 뉴턴스 메서드 오브 탄젠트에서는 1개 미분과 여기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1개 미분과 2개 미분을 쓰는 거고요. 뉴턴스 메서드 오브 시퀀스는 1개 미분과 함수값, 물론 함수값은 써야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냥 sequent method to find zero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만 그러니까 주의를 하세요. 자,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얘들은 언뜻 보면 뭐 그레디언트 이런 거 없어요. 1변수 함수라서. 근데 다변수 함수가 되면서는 그레디언트 벡터라는 게 매우 중요해지고, 따라서 챕터 8에서부터 이제 배우겠다는 거예요. 특히 서치 디렉션이 네거티브 그레디언트인 것들을 배우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어차피 늦은 거 조금만 더 하면요. 그 리딩 어사이먼트 제가 이렇게 줬잖아요. 거기 보면은 말했지만 처음 리딩 어사이먼트가 챕터 10이라서 리딩 어사이먼트 3번에 보면 이제 챕터 7 Continuous Optimization Mathematics for Machine Learning 읽어 보시면 여기 보면 뭐 보세요. Unconstrained, Constrained, Gradient 이런 말들 여러분이 이제 이 과목에서 듣게 되는 말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뭐 분류도 있고요. 여기.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하니까 뭐 convex optimization도 있고 뭐 줄줄이 있어요. example들도 있고. 예. 그다음에 여기 gradient descent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이게 뭐예요? gradient descent가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네거티브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네거티브 마이너스에 여기 그레디언트가 있죠. 요게 그레디언트죠. 참고로 이 책을 제가 싫어하는 이유를 뭐라고 했죠? 이 사람이 소인국에 저와 반대되는 나라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트랜스포즈가 왜 나오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자, 어쨌거나 이 사람은 그레디언트 자체를 로벡터로 아마 정했을 거예요. 제 기억에. 예. 제 기억이 맞다면. 예. 하여튼 어쨌거나 뭐 똑같은 내용이에요. 스텝 사이즈 얘기 나오고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뭐 리니어 이퀘이션 이렇게 리스트 스퀘어로 푸는 건 우리 책에 이제 나중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좀 달리 예. 뭔가 뭐 지금 봐서는 이제 랜덤이 아니라도 랜덤마이즈를 해서 뭔가 하여튼 랜덤틱한 녀석을 넣어서 최적화를 잘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터러티브 알고리즘이 잘 작동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딩 어사이먼트 2는 벤지오 등의 딥러닝 책인데 앞부분에 이제 챕터 한 뭐 대여섯 개 리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챕터 4에 보면 뉴메리컬 뭐 컴퓨테이션이라고 돼 있는데 처음에는 뭐 레졸루션 이런 거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바로 최적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뭐 그림들이 있죠. 그렇죠? 뭐 로컬 미니멈이 어쩌고 저쩌고. 그다음에 여기도 딱 보세요. x 프라임은 프라임이 어떻게 보면 이게 미분이 아니고 업데이트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x 이게 xk라고 xk라고 보면 되고 여기 그레디언트 나오잖아요. 여기 스텝 사이즈 나오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자코비안 헤시안 제가 강조했잖아요. 예, 그러고 나면 이런 거 읽는데 훨씬 쉬워질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보세요. 이게 슈퍼스크립트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벡터를 G로 쓰고 편리하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 쭉쭉쭉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갈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2017년도 강의 때는 이런 어떤 포커스를 그냥 최적화에만 뒀지만 최대한 헬프 세션 시간에는 요 두 책들 Mathematics for Machine Learning과 벤지오 등의 그 딥러닝에서 나와 있는 것들 가지고 하여튼 설명을 최대한 해보려고 할게요. 그 다음에 물론 우리 교과서에서도 뉴럴넷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것도 최대한 커버를 해보겠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뭐 학번 이름은 안 해도 될 거고요. 다 나왔을 테니까 퀴즈 보러. 네, 질문 있는 학생들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